기륭전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이 단식, 고공농생 등등 해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 이런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재정이 어렵다 해서 복직 시기를 몇 년 동안 또 누르다가 그러다가 도둑이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이 답답한 노조원들이 지난 12월부터 그 회장 자택 앞에서 면담 요청하는데 벌써 101일째랍니다. 유흥희 전국금속노동조합 기륭전자 분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회장 집 앞에 갔었습니까? 네, 작년 12월 30일 도망이사 이후에 내일 아침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계속 살고 있는 건 맞나요? 회장이 살고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한 번도 못 만났습니까? 예, 한 번도 못 만났고요. 저희가 찾아갈 때마다 문자도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도 드리는데 전화기는 거의 꺼져 있거나 아니면 통화 중이거나 하는데 또 걸어도 받지를 않습니다. 예. 혹시 그 회장 집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해 보신 적은 없어요?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벨을 누르죠. 문 앞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벨을 누르면 경찰을 부르거나 이렇게 해서 거의 접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이게 정말 언제부터입니까? 지난 2005년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자들의 해고가 시작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농성하시고 단식하시고 하다가 합의된 게 언제였습니까? 2010년 11월 1일입니다. 어떤 내용의 합의였죠? 저희가 합의한 거는 2010년 11월 1일 합의를 하면서 불법 파견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걸로 해서요. 1년 당시에 생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었던 합의입니다. 1년 6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원 고용해 준다. 이런 합의. 예. 그때 그 합의까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분들이 모두 몇 분이었습니까? 원래는 22명이 복귀를 하고 싶어 했지만 회사가 요청한 게 10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명밖에 복귀를 하지 못했습니다. 10명. 그래서 그게 2010년 11월 1일이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2012년 5월인데 그때도 또 복귀가 안 됐죠? 예, 복귀가 안 됐죠. 그때 회사가 이야기한 거는 복귀 시점에서 국내 생산 라인을 만들겠다고 저희와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 생산 라인 준비가, 안 됐다. 가동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정말 국내에 꼭 생산 라인을, 설치할 테니, 믿고 달라면서 1년 6개월을 추가 연장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노동조합에서는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요청했지만 항의를 했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조건들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을 믿고 1년을 연장이 좀 합의하게 됐고 그러다가 2013년 5월 1일에 합의서에 의거해서 저희 어쨌든 8년 6개월 만에 복직이 됐어요. 일터로 복귀하게 되었죠. 복직해서 첫 출근하니까 풍경이 어땠습니까? 일감이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예, 기륭전자가 저희가 복직하기 전에 기륭전자에 들어와 보니 총무팀하고 재무팀의 몇몇 사람 외에는 실제적인 생산을 하고 있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야기한 건 지금 당장 일을 업무 대기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줄 것을 요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업무 대기 하는 건 좋은데 이 업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 생산시설을 너희들이 만든다고 했으니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죠. 어쨌든 그리고 계속 작년 5월에 복직은 됐습니다만 계속 업무 대기 상태였고 월급도 못 받으셨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업무 대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교섭과 실무 협의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기룽전자는 어쨌든 투자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을 최우선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쨌든 합의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증표라고 해야 되나요? 알겠어요. 사대보험을 가입한다던가 임금을 지급한다던가 이런
그 업무를 배치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계속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작년 8월 교섭에서는 끝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예. 합의서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말에는 진짜 어처구니 없게도 노동조합에게 어떠한 언질도 없이 12월 30일 날 도망 이사를 하는 맞아요. 아주 화렴치한 짓을 저희는 벌였다고 생각하고요. 한밤중에 도둑이사 가시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저랑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회사는 이제 금년 2월 19일자로 상장 폐지가 됐고요. 자본금도 지금 12억 8천만 원에서 뭐 6,4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런 공시를 냈어요. 그냥 문 닫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기름전자가 이 증표로 보면 사실은 상장 폐지의 이유가 경영이 투명하지 않고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폐가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와 이제 교섭을 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기름전자가 정말로 허위 공시, 불공정 거래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생산 시설이나 이런 거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진짜로 되는 건지 확인해 달라고 그 증권거래소에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기름전자가 단 한 번도 부도나 어떤 조사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증표를 발견한 적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좀 이게 정말 최동영 회장이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최 회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해고 시작부터 시작하면 벌써 한 10년인데 참 그동안 어떻게 생계를 이어오셨어요? 생계요. 저희 수많은 재정 사업을 통해서 또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뭐 CMS든 뭐 생계비 보조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생계를 이어왔고요. 사실 알겠습니다. 조합원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 기운 내세요. 네.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기룡전자 유흥희 분회장이었고요. 오늘 이 사회적 합의 불이행, 사회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여신 분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인데요. 장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기룡전자가 바로 좀 국회도 가담하고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돼서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던 그것도 상징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합의는만 해놓고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를 했었고요. 기룡뿐만 아니라 김준수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또 고공농성, 희망버스로 많이 알려진 한진중공업의 사회적 합의까지 다뤄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법적인 강제성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중재법이라던가 노동위원회법들의 개정을 통해서만이 사실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렇게 무의미해서는 안 된다.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러한 문제에 같이 공분하셨고요. 또 입법부, 특히 국회의원들은 이런 국민의 뜻을 또 대신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민간 기업과 노동자 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사회적 합의는 해놨는데 현재는 법적 관계성이 없다. 그럼 이거를 합의가 되면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네, 토론에서 이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요, 중재법상의 이런 사회적 합의에 중재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일방이 합의를 파기했을 때 이 중재인이, 법적인 중재인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법적인 강제성을 띠도록 하는 것 가능하겠고요. 노동위원회법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하여튼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단지 이제 일방의 이행의지가 없으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좀 법적 중재인이
꼭 반드시 같이 동참하도록 하고 예. 이 중재인이 끝까지 합의 이행을 지켜보도록 예. 또 이 국가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 개정 이전의 현재 기록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회에서의 법 개정만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 그 전에 그런데 중재법이나 노동위해법을 바꿔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그 강제성, 법적 강제성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응할 회사가 하나도 없다. 그냥 전부 다 소송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버틸 것이다. 이런 반론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애초에 기흉이나 한지는 사회적 합의도 그렇게 뭐 기업들이 순순히 나선 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당시에 언론과 뭐 사회적인 지탄이 사실 그게 다르게 있었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발벗고 그런 일개 사안에 나섰던 것이고요. 예. 근데 문제는 향후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합의 이행을 지켜보느냐인데 예. 물론 18대에서 19대 국회로 넘어온 사안들도 개중에는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 토론회 때도 뭐 당시 환노에 있었던 정동영 우리 새정치민주당 상임 고문도 와서 이 문제를 제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뤄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저는 어떤 뭐 이 기업들이 사회적 합의를 그러면 뭐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안 할 것이다 보다는 예. 저는 그런 우려보다 법적인 강제성을 넣고 또 당시 시점에 맞는 어떤 사회적인 압박으로서 기업이라는 것도 사회에서 동떨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네, 이런 법 재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려되는 대목이 없진 않지만 법 개정은 네. 필요하다는 말씀 듣고 또 네, 조금 아까 하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네, 조금 아까 하신 말씀 법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현재 진행형인 기룡전자, 한진중공업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는 뭐 국회에서 특히 환노위에 있는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장 느끼는 것은 이 문제가 진행형이고 특히 당시에 합의를 하면서 우리 기룡둔해 조합원분들께서 최동원 회장에게 그 업무상의 배임 횡령죄 그 소를 취하한 바가 있거든요. 예. 일단 전 국회에서는 이 소관 부처인 금감원에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를 할 겁니다. 예. 지금 4월 국회가 바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 금감원도 이러한 그 사회적으로 관심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 아마 외면할 수도 없을 거고요. 예. 뭐 야당 차원에서는 계속 이 정부가 이런 문제에서 뒷심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단 4월 국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도 거기에 따른 향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예. 어떤 세제 불이익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조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근데 가장 빠르게는 이러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룡의 어떤 기업 운영상의 문제들을 그렇죠. 또 저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금감원뿐 아니라 9월에 국감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자리에서도 빨리 좀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기룡 문제에 대한 좀 왜 합의를 어겼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저도 꼭 들어야겠습니다. 금감원뿐 아니라 노동부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노동부도 당연히 나서야 되고요. 예. 제가 지금 환노에 있어서 노동부보다는 이제 전 상임위에서 가능한 전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 과제로는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고 당장은 네. 이 사회적 합의까지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사안이니까 정부가 왜 역할을 안 하느냐 질타하시겠다. 어쨌든 그렇기도 어떻게든 꼭 좀 해결하도록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